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과의료윤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강의는요, 총 15주간에 진행되는데 그 전반부는 FDI 세계치과연맹에서 만든 덴탈 에틱스 매뉴얼 소책자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네, 후반부에는 치과의료 윤리와 관련된 논문들을 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덴탈 에틱스 매뉴얼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장인데요. 치과의료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12페이지에 보면요. 4개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사례가 앞으로 이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것인데, 제가 그 키워드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온정적 간섭.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그런 시각에 관련된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지역사회에서의 업무 분담 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료가 같은 지역에서 개업했을 때 그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동료의 불성실의 증거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약 연구에 관련된 그 연구와 나 수입과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수업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먼저 치과의사는 무엇인가? 치과의료 윤리란 덴탈 에틱스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덴탈 에틱스. 덴탈 에틱스라고 쓰죠. 이건 이제 메디컬 에틱스하고의 이제 대꾸를 이루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의료 윤리, 그중에서 치과 의료 윤리가 되는 것이죠. 치과 의료 윤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의사 결정과 실천을 위한 지식과 정서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식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 뭐 단지 하나의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죠.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결정은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지식보다는 이 정서, 첫 번째 임프레션이 굉장히 큰 영향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최근의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들도 있습니다. 그 보통 일반적으로 윤리라고 하면은요, 영어에 이제 morality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도 어원을 보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어떤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원래 윤리고 도덕이었다는 것이죠. 어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치과의료 윤리를 정의를 해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올바른 의사결정과 실천을 위한 지식과 정서, 그 다음에 생각과 실천의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런 정서, 지식과 정서를 함양할 것이고 갖고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과 실천의 습관을 습득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윤리가 다루는 것이 가치를 많이 다루죠. 그리고 가치, 어떤 행동을 할 때 옳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윤리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성격을 살펴보십시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그 인생관과 당신이 가진 인생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가치라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옳은 것,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많지가 않죠. 어떤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음은 관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책임은 사회적으로 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인간적으로 뭐 개인적인 뭐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치와 옳음과 책임, 그것은
가치는 상대적이고 옳음은 관계적이고 책임은 사회적이다. 다음에는 윤리와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가 그냥 서로 호환돼서 쓰이죠. 윤리와 도덕은 같은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이 한자로 살펴봅시다. 윤리 그러면 윤자를 보자고요. 사람 윤자가 있죠. 그 다음에 바퀴 윤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바퀴가 돌아가는데 어떤 바퀴냐? 사람의 바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바퀴. 사람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바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행하는 그런 이치를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ethics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어떤 간에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를 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죠. 덕자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이제 느릿느릿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열십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사람 눈목자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사람 그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0개의 눈이 살펴보고 있는 그런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사람 마음심이 붙어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한자 속에 이제 그 뜻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전문 윤리학에서는요 이것과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에틱스와 모랄리티는 윤리와 도덕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윤리를 얘기할 때, 특히 의료에 있어서 윤리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윤리, 바이오에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윤리, 메디컬 에틱스 또는 덴탈 에틱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직 윤리, 프로페셔널 에틱스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는 더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명윤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명에 대한 연구의 윤리, 예컨대 무슨 뭐 스템셀 리서치, 그러니까 뭐 주기세포 연구라든가, 또 무슨 뭐 낙태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안락사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뭐 대체적으로 이런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생명윤리라고 할 수 있다면, 의료윤리는 실제로 의료 현실에서 의료 실천의 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유명한 1997년도에 있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서 환자를 퇴원시켰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른 가족들이 그 의사와 퇴원시킨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했죠.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의사가 살인 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의 행동이죠. 의사의 행위에 따른 어떤 윤리적 판단. 이 경우는 이제 윤리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의료윤리라고 그러고요. 전문직 윤리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그 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직, 프로페셔널이 되는 과정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길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따른 그런 계약,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 그런 책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전문직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윤리는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와 전문직 윤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치과의료윤리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문제는 주로 전문직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치과의료윤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료윤리에서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구도를, 그 의견 대립을 보이는 사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료윤리는 대체적으로는 전문직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물론 개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배경으로 해서 그런 책임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주로 전문직 윤리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요, 왜 치과 의료윤리를 공부하는가라는 이제 소항목 있죠. 근데 여기 네 가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치과 의료윤리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해들이죠. 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챕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 네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네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치과의료인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아주 다양한 치과 관련 기구들, 국제기구, 뭐 이 국내 기구들에서 그 치과의료 윤리를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라고 계속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대학에서는 의료윤리를 정규 과목에 편성시키고 있죠. 자,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은 그런 압력을 넣는가 하는 거, 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관련 기구들은 왜 치과 의료 윤리를 정규 과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대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 존중이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요. 그래서 사전 동의가 어떤 시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아직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 많이 알려진 건데 비밀 보장의 문제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환자의 개인 정보, 숨기고 싶은 정보 이런 것들은 비밀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윤리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점차 치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않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치약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윤리의 문제도 변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임플란트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죠,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지식과 기술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구조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보장, 그러니까 의료 보험, 건강보험을 가지기 이전하고 이후의 윤리적 관계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보장이 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윤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지는 이런 압력과 어떤 가치와 변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치과 의료 윤리를 공부를 해야만 한다. 자, 다음은 의료 윤리와 인권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윤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계속 앞으로도 강조할 건데요. 영어로 하면은 put the patient first.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떠한 판단에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 과연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다른 원칙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 3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온 그런 의료윤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윤리는 그 전통을 히포크라테스에 두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우리 중국이나 조선에도 의료윤리의 그 기원이 될 만한 문서들이 있긴 합니다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이죠.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있었어요. 세계인권선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전까지는 사실 뭐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아시다시피 무슨 731 부대의 인체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도대체가 이건 뭐 사람을 개돼지만도 안 여기는 그런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국제인권 협약이거든요. 인권 선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자. 라고 하는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 천부적으로 주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복지국가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건강권과 행복주권이죠. 우리 헌법에도 30몇 조인가에 있어요. 그래서 행복주권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건강권이 하나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윤리는 이런 인권, 즉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 이런 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고유한 가치, 그 다음에 인권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부여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대의 기준을 만든 것이 법이 되겠죠. 그래서 법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의료인이 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면허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면허를 부여받는 과정까지의 교육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률로 확정이 됐지만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부산대 치전원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언제 무슨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과 윤리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죠. 그다음에 윤리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과 윤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법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사상범이라고 해봅시다. 사상범이 나의 환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한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고 할 경우에 이제 법과 윤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 매뉴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을 경우에 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원칙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치약은 과학이면 예술이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과학은 보편 타당한 지식 체계이죠.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재현 가능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한 이성에 근거한 것이죠. 치약은 분명히 과학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술인 거는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하고자 할 때 그 똑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따라서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특이 체질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보편적인 치료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종족들은 아직도 무슨 이 아마존이나 또는 호주의 어떤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는 기념으로 앞니를 뾰족하게 깎는 그런 그 문화적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만 보더라도 치과 치수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자유, 권리, 책임은 일반적인 얘기겠죠. 그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치약 치료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학을 통해서 어떤 확실성을 보장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특이 체질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맥락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그 구조에 따라서 또 뭐 어떤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수업도 그렇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사례에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한 토론이 아니죠, 사실은.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고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견해를 말해보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어봄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느낌, 새로운 정서를 유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윤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동시에 감성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성이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우리 행동을 추동하는 것은 되게 감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걸 실천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실천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